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콘서트 진행을 맡은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이 시간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만큼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요. 코인 투자가 이제는 하나의 옵션으로 자리 잡은 시대가 됐습니다. 코인 투자 나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은 미리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고요. 혹시 들어가는데 비밀번호가 잠겨있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최재원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코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식에도 시황이 있는 것처럼 코인도 시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코인 시장 동향이 어떤가요, 분위기가? 일단은 이제 이전 관점부터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2주 전 관점인데 이전에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52,000 여기 다시 올라갈 때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이거 아직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하방 압력 남아있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날 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날 제가 51,800불 요쯤에서 이거 여기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다. 여기서 4시간 하락 다이버전스, 4시간 봉에서부터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 이전에 말씀드렸던 46,600불, 45,500불에서 39,700 여기까지 보면 정확히 내려왔다 갔어요. 꼬리로. 이 자리를 정확히 내려왔다가 지금 약간 이 자리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다 갈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제 현물, 장기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현물은 홀딩해도 괜찮지만 좀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 선물로 하시는 분들은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롱 포지션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물의 매수 자리가 안 좋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현물 물량도 정리를 하셔라. 계좌에 리밸런싱을 하고 완전 장기 포트만 두고는 포트를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쭉 내려왔어요. 쭉. 좀 길게 지루하게 좀 내려오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좀 깔끔한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깔끔한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임펄스로 해석이 될 정도로 깔끔하게 내려왔고요. 현재 말씀드렸던 자리 그리고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는 형태의 흐름이 나와 주었고요. 또 이게 일봉인데 날봉으로 봤을 때도 이 추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추세를 또 어떻게 보면은 일봉상으로 살짝 이탈했다가 지켜주고 현재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하고 있죠.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거는 알았죠. 이전 관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모두 다 여기까지 내려올 건 알았잖아요. 혹시 모르셨던 분은 없길 바라고요. 네. 2주 연속 방송하면서 내려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못 피하신 분들은 이제 좀 관점을 다각화를 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전에 저번 주에 지지난주구나. 지지난주, 네, 2주 전에. 리뷰를 해드렸던 관점에서 이게 아직 4파동이 플랫으로 진행 중일 확률이 있고 아니면 5회 2파동, 이제 5회 2파동이 진행하고 5회 3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플랫의 가능성을 여러분들 지우시면 안 돼요. 지우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상방 하방을 전부 다 열어놓고 계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가 짧아 보이시면 절대 안 되는 게 52,000불부터 여러분 39,700이에요. 39,700. 10,000불이 넘는 하락이 나온 건데 비트코인에서 이 정도 하락이면 사실 알트코인들은 훨씬 더 심한 하락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0,000불, 20,000불 정도 최소한 5,000불 이상의 조정까지는 몰라도 한 10,000불 가까이 조정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이제 피하는 연습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매도 포지션을 안 잡더라도 매수만 한다고 하더라도 현물만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0,000불 조정 어차피 올라갈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조정을 10,000불을 받으면요. 몇몇 알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더 심하게 조정을 받아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몸으로 체감을 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트코인 나중에 1억 가고 2억 가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나도 네. 할 수 있다고 보고 언젠가 가겠죠.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상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만불짜리 조정을 그냥 몸으로 정면으로 받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코인 시장의 변동성 크고 그렇죠. 이런 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이왕이면 피하는 게 좋잖아요. 굳이 맞을 그렇죠. 필요는 아니, 굳이 없으니까. 뭐, 네. 중간중간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트들이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를 놓치지 말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도 메인 관점은 이전에 관점은 큰 차트는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크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메인 관점은 일단은 한 번의 파동은 끝났다. 하락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일단 큰 조정은 끝났다. 단기적으로 반등 후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 딱 제가 방송을 쉬는 동안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말들이 있었어요. 네. 강한 말들이 바로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좀 이슈나 악재를 많이 타요. 호재와 악재를 굉장히 많이 타고 예전에 아마존빔 이런 게 있듯이 해외 좀 대기업들이나 유명인사들이 말을 한마디만 어떻게 해도 막 네. 위로 상방으로 하방으로 크게 움직이는 만큼 굉장히 대외적인 이슈를 많이 타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다. 그런 상품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양적 긴축이란 뭐냐. 연준에서 현재 오랜 기간 동안 양적 완화를 했죠. 문제는 이제 돈을 푸는 건데 채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이제 시장에 풀어주는 건데 일단은 테이퍼링, 이 푸는 양의 돈.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쇼크 이후에 네. 정말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고 이 푸는 양의 돈을 줄이겠다가 테이퍼링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금리 인상까지 3번에서 4번, 올해 4번까지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한 후에 상상도 못한 말이 나왔어요. 저도 진짜 보고 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는 네. 이거 말고 주식도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메인인데 그렇죠. 큰일 났다 진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다 본문을 읽어보고 방송하는 거 봤는데 굉장히 강한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양적 긴축 꼭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최대한 빠르게 강하게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양적 긴축 풀었던 채권 매입을 통해서 풀었던 돈을 채권을 매도를 하면서 다시 시장에 돈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테이퍼링은 푸는 돈을 줄이는 거였는데 그렇죠. 줄이기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 이후에는 돈을 다시 돈 내라. 내가 줬던 돈 내라.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 이 돈들이 다 시장으로 흘러갔는데 대부분이 이 시장에서 대부분의 돈들이 다시 다 연준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연준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랐던 상품들, 증시, 코인 등등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 관점에서 지금 딱 봤을 때 조금 이제 이전에 준비했던 플랫 파동의 이제 흐름을 조금 의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도 기다리던 저점이에요. 기다리는 저점이고 사실 매수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노란 톡방에서도 그 매수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제 방송을 보시고 참고를 하셨던 분들은 하락도 피하고 아마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임펄스를 그릴 수 있어요. 임펄스를 그리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강력한 3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임펄스를 그린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깔끔하게 봤을 때 여기서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가 꽤 그려졌단 말이죠. 그냥 깔끔하게만 봐도 이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저점은 낮아지면서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의 흐름을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이렇게 약하지 않아요. 원래 이전 차트를 조금 봐보면은 4시간 상다가 이렇게 걸리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요. 보통은 제일 참고할 만한 게 이런 식으로 4시간 상다가 걸린 건데 여기서 4시간 상다가 이렇게 걸린 건데 이러면 보통 본격적인 이런 대상승, 엄청난 상승, 엄청난 반등이 나와요. 15분의 중첩이 2번 돼도 어디서부터 상승 28,000 볼 때 여기서 상승이 시작될 때도요. 15분 상승 다이버전스가 2번 중첩이 되면서 이렇게 대상승의 시작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네. 저도 이때 15분 2개 중첩으로 이렇게까지 가겠어 라고 해서 약간 혼났는데 이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많이 보일 만큼 다이버전스의 중첩은 굉장히 강력한 매수 사인이다.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시간 중첩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이 정도 상승 후에 다시 바닥을 테스트하러 옵니다. 물론 다이버전스라고 꼭 저런 식으로 상승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쌍바닥 테스트를 하고 다이버전스를 본격적인 상승 임펄스를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있기는 한데 현재 봤을 때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약하다. 그리고 양적 긴축까지 하게 되면 달러가 정말 강세를 보이겠죠. 그냥 본질로 돌아가서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지면은 과연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네. 본질적인 관점으로 돌아가 봤을 때 저는 이제는
임펄스가 아닌 5의 3이 아닌 이게 애초에 익스펜디드 플랫 패턴 335 패턴으로 내려온 거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을 네. 조금 더 확률을 높여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긴축 이야기를 한 게 연준이 이전에 이거 제가 이제 주식 방송할 때 계속 했던 말인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디플레이션을 심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뭐 테이퍼링한 뭐 인플레이션이 있다, 시장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 같다, 더 심해질 것 같다 하면서 원자재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 뭐 원자재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점, 미래에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미리 사놔야지. 지금 싸잖아. 얼마 전에 이 스타벅스 커피가 가격을 올린다니까 기프티콘이 1위부터 상위 기프티콘 매출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이었던. 사재기를 하는 네, 거죠. 그렇죠.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을 인지를 하면은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업들이 사재기를 한다면 풀지를 않아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데 수요 대비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생기니까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회의록에서 아마 말을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양적 긴축까지 할 거야. 해야 돼. 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겠죠. 이거 돈 다시 다 빨려 들어간다. 인플레이션 없어지겠구나 하면서 기업들이 우려감이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강하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악재는 던져졌다. 악재고요. 명확한 악재입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악재예요. 대악재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던 뭐 이제 3파동이 곧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그 관점이 여전히 메인 관점이에요. 애초에 뭐 말씀드렸던 자리를 왔고요. 618은 명확하게 이탈을 했어요. 618 자리는 여기서부터 28,800불부터 시작된 69,000불까지 상승해서 618 자리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탈을 했고 꼬리로 이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명확하게 이탈한 거예요. 이 정도면.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고 그 아래 786 자리 정도를 지지를 했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786 자리 정도를 지지를 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하모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모닉 패턴도 고려를 해보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원래 관점이 뭐였냐? 786 정도의 자리를 지키고 다는 못 가더라도 한 여기 정도를 지키고 상승 후에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618을 넘는 상승 후에 추가적으로 하모닉을 그리면서 살짝 깼다가 갈 것 같다라는 관점이었어요. 사실은 살짝 깼다가 가겠다. 33,000불, 34,000불 내려왔다가 가겠다라는 관점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겠다. ABC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A라고 봤거든요. 좀 길긴 하죠. 근데 ABC가 형태만 맞으면 돼요, 여러분. ABC가 뭐 그 안에서 어떤 파동을 그리던 여러분 파동 이론은 그냥 이론입니다. 그 이론 안에서 어떤 형태, 특히 이런 대외적인 이슈를 많이 타는 상품 같은 거는 어떻게 변질될 수도 있어요. 막말이 뭐 카운팅에서 막말이 대체 카운트지. 단어잖아요, 막말로. 그게 뭐야? 다른 시나리오, 다른 이야기. 네. 염두를 해둬야 되는 이야기. 그렇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 이거를 여러분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의 방향만 바라보다가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플랫으로 나온 거면 이거는 우리 28,000불, 30,000불 여기를 왔을 때 여기가 강한 지지 라인이죠. 여기 매물대고 본격적인 여기서 상승이 나왔어요. 강한 매물대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여기를 내려오면은 여기는 깨진다고 봐야 돼요. 사실 깨질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이탈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플랫을 완전히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플랫이 나오냐? 여기까지가 5의 3인 거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5의 3인 건 말씀을 드렸고 보면은 잠깐만요. 네. 미리 그려놓는 게 아니라서 5의 3인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봤을 때 여기서 여기가 명확하게 임펄스가 보이냐라고 보면 임펄스로도 그릴 수 있어요. 1, 2, 3, 4, 5가 그려지긴 하는데 그렇지만 ABC여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ABC여도 애초에 1, 2, 3, 4, 5가 모든 1, 2, 3, 4, 5가 여러분 ABC로도 카운팅이 가능해요. ABC로도 카운팅이 가능하니까 봤을 때 이렇게 ABC 이렇게 ABC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ABC여도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모양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피보상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로 봤을 때 수열상이나 기간상으로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임펄스의 시장 익스펜디드는 뭐냐? 이 자리 28,800불 이 자리를 이탈하는 익스펜디드 말 그대로 팽창
이라고 보면은 익스펜디드는 보통 고점을 1.10몇에서 1.382 사이, 1.1을 넘는 상태에서 1.382보다 작은 상태로 올려야 돼요. 정확히 보면은 1.382를 못 가게 올렸어요. 65,000에서 69,000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익스펜디드 플랫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을 한다. 이 익스펜디드 플랫 패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여기를 못 넘는 말 그대로 1대1 자리 정도에서 머무는 한 34,000불을 지지하는 패턴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익스펜디드 말 그대로 익스펜디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건 그냥 기본적으로 무슨 논리냐면 B가 원래 넘지 말아야 했던 B가 ABC로 크게 봤을 때 넘지 말아야 했던 B가 넘은 거잖아요. 고점을. 그만큼 과매수가 들어왔다. 정말 매수대가 과했다. 너무 심하게 힘이 쓰였다. 힘을 많이 썼다. 그만큼 매도세가 나올 때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패턴이 익스펜디드에서는 보통 3, 3, 5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와요. ABC 이후에 임펄스, 본격적인 1, 2, 3, 4, 5가 나오는 패턴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1, 2, 3, 4, 5 안에는 각 1, 3, 5 안에는 또 임펄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1, 2, 3, 4, 5 여기는 명확하게 임펄스가 그려지죠. 이걸 하나의 이후에 여기를 ABC 고점을 넘었으니까 카운팅 가능합니다. 충분히. ABC로 나왔고 여기서 다시 1, 2, 3의 시작이다. 아직 3의 진행 중이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냐. 여기가 정확히 이제 카운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28,000불부터 69,000불까지의 피보나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카운팅을 해보자면 추세 연장 피보나치로 65,000에서 28,000, 28,800 그리고 69,000으로 봤을 때 이거는 BLX이기 때문에 좀 바꿀게요. 네. 64,900이죠. 이거 64,990인가 그럴 거고 28,800. 그 다음에 69,000 달러인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1대1은 굉장히 강한 자리죠. 그냥 지난번에 힘만큼 똑같이 나오는 파동, 이게 1대1 자리입니다. 1대1 자리인데 1대1은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한 번 더 오면 이거는 이탈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된다. 이탈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된다라고 보면은 갈 수 있는 자리는 1.382, 0.5, 1.5, 1.618이 있는데 1.618 여기까지 가면은 이전의 파동의 고점을 아마 훼손하거나 그러면서 임펄스가 깨져버려요. 파동 이론이 깨져버리니까 거기까지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저는 19,000불 정도까지 2만 불에서 19,000불까지의 하락을 익스펜디드라면 의식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의식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의식을 하자는 거예요. 저도 메인 관점은 여기서 상승이고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마음 같아서는. 저는 주식도 하는 입장에서 하락장이 오면은 진정성이 느껴져요. 네,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하락 포지션이라도 잡을 수 있지. 그렇죠. 주식에는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손실이니까.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락 포지션이 없는 강한 매도 포지션이 없는 주식 같은 경우에 많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제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긴축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적당히 금리 인상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만 좀 줄여주는 정도로 마무리를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현재 봤을 때 이런 식으로 1대1 자리에서 한번 3파동이 끝나고 반등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애초에 봤던 18,000불에 19,000불, 한 2만 불 정도까지의 추가 하락을 이제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긴축 이야기가 정말 본격화되고 다행히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있었죠. 파월 의장의 청문회에서는 파월 의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원래는 굉장히 비둘기였는데 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좀 매파적으로 변했지만 기존에 이 사람은 시장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히 알아요. 금리를 빠르고 과하게 올리거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돈을 양적 긴축을 통해서 빠르게 가져오면은 아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뭘 만든다? 인플레이션. 반대로 이번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요. 사람들이 돈이 다시 가져갈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사지 않습니다. 다 팔고 저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소비가 굳는다는 거죠. 소비가 굳으면 뭐다? 수요가 그 폭증했던 수요가 갑자기 확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은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공급은 또 늘려놨는데 수요가 확 줄어들어 버린다. 이러면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죠. 디플레이션의 우려감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깁니다. 그렇죠. 더 최악인 거죠. 더 최악입니다.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일본의 10년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일본은 10년 동안 그 이후에 10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긴축이 아닌 완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겠대요. 근데 이제서야 그때의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했어요. 지수가. 그만큼 디플레이션은 회복하기가 어렵다. 오래 간다. 정말 최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파월 의장은 그걸 정확히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급격한 긴축은 위험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근데
나와서 말은 그렇게 강하게 못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명을 한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이 완전 바닥을 기고 있고 바닥을 기고 있는 와중에 거기서 뭐 조금 비둘기적인 말을 하면은 이런저런 자기 목이 걸린 거니까 강하게는 얘기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봤는데 굉장히 공격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파월 의장한테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딴 얘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 시황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근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양적 긴축 생각하고 있다. 금리 인상도 3번, 4번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근데 아직 금리 인상의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는. 근데 그리고 만약에 양적 긴축을 한다면 올해 연말 저희는 내년을 생각했는데 양적 긴축이 벌써 나와가지고 그쵸.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올해 연말 생각하고 있고 그건 역시도 매입이다. 아마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당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한두 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너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필요가 없고 긴축 역시도 필요가 없고 적당한 형태 테이퍼링 이후부터 조금 더 줄여가지고 적당한 양의 양적 완화만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시장에는 충격이 덜 할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랑 정도를 조절하려고 그 중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려고 파월 의장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미국만 빠지겠습니까? 미국이 그렇죠.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이에요. 소비국. 근데 미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전 세계 경기가 난리가 난다. 이거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방어적으로 말을 한 거는 약간의 희망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악재는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조금 우리끼리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네.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왔어요. 악재잖아요. 빠져요. 이대로 빠져 이 그림대로 빠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양적 긴축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오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 대충 그린 건데 시기가 3월에서 4월 정도면 아마 첫 금리 인상 시기가 올 거예요. 여기 정도에서 이제 첫 금리 인상 시기가 왔는데 금리 인상 이후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물가지수가 확 줄었다. 그렇다면은 양적 긴축이 필요 없겠네라는 호재와 함께 이제 다시 임펄스가 시작되는 그런 형태의 임펄스를 좀 제대로 그려야겠지만 지금은 그냥 대충 말씀드리자면 그런 형태의 우리가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형태가 여러분 저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준비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전부터. 그래서 46,600에서 한 39,600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분명히 강한 상승이 나올 거다. 그리고 4시간 이 상승 다이버전스들이 쌓이길래 그냥 가면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지금도 사실 이게 메인 관점은 맞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인 관점을 여기서부터 이건 4시간 봉이었고요. 비트코인의 완전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관점으로 넘어가려면 다시 1시간 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돌아가보자면 이게 참 애매한 게 크랩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랩 패턴. 이 하모닉이 굉장히 다양한데 하모닉도 다양한 이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 엘리엇 파동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엘리엇 파동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걸 그냥 이름을 멋있게 붙이면 대체 카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맹신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게 4파동이든 5에 2였든 5에 3이 남아있고 본격적인 5파동이 남아있으니까 상승은 남아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이 하방이 언제 끝날지는 쉽사리 예측하시는 건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정말 위험한 행위이고 여기서 비트코인이 19,000불을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코인 지금부터 반토막도 더 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의식을 하고 계시고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모닉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어요.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패턴은 쌍바닥 이제 보통 이렇게 박쥐라고 하죠. 박쥐는 0.5를 넘으면 안 됐는데 넘었네. 한 대충 오버슈팅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렇게 886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세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바닥에서 횡보를 할 때 그 추세를 굳히는 형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모닉을 그리면서 886 4250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 후에 본격적인 쌍바닥을 다진 후에 이게 1, 2든 아니든 뭐든 쌍바닥을 다진 후에 본격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부분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의 관점.
하락의 관점인데 여기서 빠지면 적당히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저점이 이탈될 경우에는 적당히는 없다. 이제 그냥 큰일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 저점을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39,000달러는 이탈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탈되면 이제 큰 위험이다. 그렇다면은 크게 이탈될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나비라고 하죠. 나비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786 조정, 피보나치 786을 딱 맞고 반등 후에 1.27. 그러면 1.27에서 추세가 변환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짧죠. 너무 짧아요. 1, 2라고 봤을 때 3이라고 보기 너무 애매해요. 4가 짧아지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개 크랩 패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보통 펄하게 0.328부터 0.618까지 조정을 받지만 딱 맞게 가야 되는 곳은 0.618. 618 조정 후에 반등 886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반등은 최소한 뭐 쌍고점 언저리까지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멈추거나 어디서든 멈춘 후에 1.618까지의 조정. 네. 이거는 이제 이 추세를 확 연장하는 지금 추세를 길게 연장하는 이런 하모닉 패턴 중에 하나인데 여기 1.628 36,700불 정도까지 36,700불까지 이게 1, 2 다시 4시간으로 돌아가서요. 네. 다시 4시간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연장세 여기서 이제 3이 끝. ABC 이후에 1, 2, 3, 4, 5 이후에 ABC 또 임펄스. 여기까지 임펄스면 1, 2, 3입니다. 여기까지가 3. 그러면 4가 나와야겠죠. 4 반등 왜냐면 추세의 변환이 일어나니까 4 반등 후에 5로 쭉 내려오는 거죠. 5로 쭉 내려오면서 3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32,900에서 3을 마무리.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패턴은 지울게요. 이제 이거 파란색이 색깔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네. 좀 지우면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냐? 이게 보면은 618 네. 반등 여기 반등 32,900까지 임펄스. 이후에 또 ABC 반등 후에 마지막 임펄스로 추세를 19,000불까지 2만 불에서 19,000불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3 마무리, 4 반등, 5 마무리까지 하면서 3, 3, 5 플랫 패턴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그림은 그림은 그리기 나름 아니냐? 여러분이 쓰시는 엘리엇 파동이 원래 그리기 나름이에요. 맞아요. 그리기 나름이고 말씀드렸듯이 프랙탈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엇이 뭐냐? 이론이 뭐냐? 다양한 기존의 지금 그때까지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반복되는 패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시는 뭐 라이징 웨지, 뭐 트라이앵글, 디센딩, 뭐 어센딩 트라이앵글 다 지난 프랙탈 관점이에요. 이전에 많이 나왔던 패턴과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확률 순서대로 만들어 놓고 자주 반복되는 패턴들을 만들어 놓은 게 패턴이고 뭐 하모닉이고 엘리엇 이론이고 다 가능성, 제일 많이 나오는 가능성인데 그 안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그냥 말 그대로 가위바위보예요, 여러분. 차트 매매는 가위바위보입니다.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저 사람 주먹 냈어. 이제는 가위든 보든 나오겠지. 이런 차트 매매는 가위바위보고요. 네. 뭐든 정해진 거는 없어요. 정해진 거는 없고 그 안에서 겹치는 파동들을 최대한 매매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거고 최대한 리스크가 있는 파동은 피하도록 매매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이 가능성, 이거 정말 차트 이쁘게 떨어져요. 깔끔하게. 여기서 ABC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여기 ABC는 괜찮은데 올라갈 때 ABC가 조금 애매하지만 그려지긴 그려져요. 그리고 1, 2, 3, 4, 5도 이렇게 그려지면 정말 문제없이 깔끔하게 그려진다. 깔끔하게 그려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인지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 봤을 때는 또 내리죠. 또 내립니다. 이거. 내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 5를 깼죠. 5를 깨면은 618까지 내려오면은 이제는 5를 이렇게 오버슈팅으로 깬 건지 정확히 어떻게 깬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네. 이후에 어떻게 깼는지를 좀 봐야겠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 자리에서 어떤 패턴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점이 다시 한번 깨지는 때에는 이제는 이거를 여러분들 부정하시지 마세요. 이거 눈을 피하면 지난번에 제 눈 피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무슨 뭐 4만 불, 4만 불 테스트 뭐 34,000불 이야기냐. 여기서 제 눈을 외면하시고 제 노랑톡방에 없으셨던 분들은 이거 못 피하셨죠. 제 노랑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그럼요. 정확히 이 51,800, 52,000 근처에서 최고점 근처에서 이거 계좌 리밸런싱 지금 당장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은 현재 이 대하락을 피하셨겠죠. 피하셨고요. 단기적인 관점 무시하지 말고 하모닉이든 엘리엇이든 뭐든 자주 나오는 프랙탈 관점이고 기존의 차트 데이터들을 외우고 쌓고
엘리엇 이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가 이전 여러분들이 계속 차트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면서 어떤 게 자주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다이버전스라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저런 관점,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중첩이 됐는데 아직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관점, 그리고 연준의 발표, 양적 긴축, 좀 대악재에 비해서는 아직 하락도 애매하다.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시나리오는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검은 고양이 그림자가 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나스닥. 네, 나스닥과의 연계성이요. 나스닥을 제가 어제 진짜 딱 어제 낮에 주식 방송할 때 말을 했어요. 이거 나스닥 대하락 느낌이 난다. 대하락일 것 같다. 코스피가 이게 전 주식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만물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나스닥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코스피는 명확하게 상방 차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피 간다. 최소 3,100은 넘고 거기서부터 다시 파동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입장에 나스닥 차트를 어제 그러니까 이날 새벽에 딱 보니까 이거 여기 내릴 것 같은 거예요. 오호. 이런 식으로 딱 내렸다가 살짝 올랐다가 쭉 내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내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제 분명히 제가 방송에서 나스닥이 내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셨군요. 코스피가 오를 수 있나?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때부터 너무 걱정에 쌓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 나스닥이 딱 그러자마자 그날 밤에 몇 프로 빠졌죠 이거? 말도 안 되게 빠졌어요. 2% 말도 안 되진 않죠. 한 2.5%까지 빠졌죠 종가가. 2.5%까지 완전히 내리고 현재도 약한 모습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 이런 모양 보니까 아마 얘도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현재도 선물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다행히 어제 나스닥이 2.5% 빠진 거에 비해선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견조했어요. 굉장히 선방했고 그만큼 나스닥이 작년에만 70몇 번의 신고가를 갱신할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는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다행이 아니었나라고 정말 안도할 만큼 다행이었고 어쩌면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나스닥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고 코스피는 버텨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죠. 기대.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 제 바램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스닥도 조금 위험해 보여요. 나스닥은 여기 지지를 이렇게 받더라도 이거 추세라고 하죠. 추세선이 있는데 이렇게 추세선이 있는데 이거 과매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릴 확률이 높아 보여요. 현재는 이게 만약 여기서 강한 모습을 딱 보여주면은 모두 다 안심. 비트코인도 안심, 시장도 안심, 미국 증시도 안심, 나도 안심. 계좌도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만약 간다면 아마도 대충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얘 수렴의 크기나 수렴의 시작점 이것도 오버슈팅이라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봤을 때 이게 아니네요. 잠시만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이탈된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14,220 정도 선물 기준 14,220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내려온다면 딱 얘도 맞고 우리나라 증시도 가고 나도 가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우려감이죠. 우려감.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저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걸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 올라가죠. 코인은 언젠가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동이 마무리되면 여기서부터 임펄스가 5파동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5에 1, 2, 3, 4, 5가 다 나온다면 20만 불도 갈 수 있어요. 10만 불? 아니고요. 20만 불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조정은 원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코인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방향을 한번 잡으면 적당하게 끝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 하나 갈 때까지. 올라갈 때는 하방 보는 사람들 완전 다 놓쳐서 엉엉 울 때까지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이제는 내릴 만큼 내렸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지옥 갈 때까지 그냥 한 방향으로 밀어버리는 성향이 워낙 강한 상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원하게 밀고 가도 파동상의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봤던 거는 그냥 하모닉이에요. 하모닉으로 봤었고 여기서부터 봤을 때 786 조정 받고 올라갔다가 1.27 마무리하면서 적당히 이거 너무 길게 그렸고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그려야 된다. 하모닉을 이렇게
하모닉으로 상방을 봤죠. 하모닉으로 786 반등 내려왔다가 반등. 이런 식으로 이거는 수렴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봤었고 이거는 또 수렴의 형태인데 이 패턴도 봤었고 저 패턴도 봤었는데 현재는 사실은 제일 5회 2 끝난 후에 5회 5회 2 끝난 후에 5회 5회 3 강한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기대했는데 네. 지금은 우려감이 좀 생겼다.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러분 시황 이런 걸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저도 나쁜 네. 얘기하기 싫어요. 나쁜 얘기하기 싫어요. 저도 좋은 얘기하고 싶죠. 저도 이제 네.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네,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참 안타까운 형태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게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그 어떤 코인, 한두 코인을 제외하고는 몇몇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아마 힘든 시기를 겪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여러분들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잡으면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이고 없길 바라고 또 여기 내려오면 또 무섭죠. 사람들 여기 가면 또 15,000 가는 거 아니야. 네. 15,000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도 갈 수는 있어요. 사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자리를 봐야겠죠. 시황은 저도 보세요. 저번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여기 이 지지라인 매수 내려오면 강력하게 매수. 지난번에 기준이 뭐였냐? 프랙탈 관점으로 봤을 때 보통은 이렇게 긴 꼬리를 만들고 나온 반등은 진짜 반등이 아니었고 이렇게 꼬리를 메우거나 갱신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프랙탈 관점은 이렇게 유용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 성향을 그대로 이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매수 자리다, 강력한 지지라인이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여기서 이제 봐야겠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하모닉을 그리는지, 어떤 하모닉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추세를 이어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금은 위험한 구간이다. 여기서 하락을 피해서 정말 이 최저점 45,500 아래에서 매수를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잡으신 분들도 여차하면 날릴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지금 섣불리 매수를 들어갔다가는 호되게 아픈 생각을 아픈 상황을 맞을 수 있겠다라는 점 인지를 해두시고 이전에는 이제 상방 관점으로 조정 후에 반등 후에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관점 335로 플랫 관점이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다. 약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갔고 네. 뭐 다음 발표에서 사실 이를 봤더니 긴축은 필요 없어 보인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나와주면 정말 좋겠지만 네. 여기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7%나 나와주면서 긴축 이야기가 한동안은 계속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 뭐 미국에서 워낙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 생각도 안 할 수도 없겠고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으로 공격을 해야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렇게 공격을 해야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사람들 이렇게 공격을 해야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슈든 뭐든 아무래도 한동안은 긴축 얘기가 나온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관점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내려왔을 때 쌍바닥을 지켜준다.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어서 지켜준다라면은 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매수 자리를 받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제는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나스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이슈와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시황을 다 혼자서 챙겨보기가 어렵다 하시면 저희 최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 2번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로 최재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주유소 콘서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트코인 하나를 매매를 하는데도 트레이딩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 방어가 조금 더 잘 되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시황이나 전망이 지지난주와 달라졌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큰 시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래도 성향 자체가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알트코인의 그쵸, 대장 자리에 그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지수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은 완전히 하방이 아닐 때는 가격 방어가 조금 더 잘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5의 2라는 관점이 우세했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게 5의 2파동이다. 5의 5의 2파동, 큰 5의 작은 5의 2파동이라는 관점이 우세했고 네. 그럼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이더리움은 가격 방어를 조금 더 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더리움은 상승할 때 정말 강합니다. 힘이 정말 전 다음 상승에서 1,000만 원은 넘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 조금만 올라도 1,000만 원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인의 특성상 비트코인이 저기까지 내려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강한 코인들이 있어요. 이럴 때 강한 코인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금 좀 이런 뭐 코인 이름을 언급해도 되죠? 그럼요. 약간 뭐 예. 코스모스, 아톰 이런 코인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차트를 띄워도 될까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네, 이게 또 하겠습니다. 예민한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원래는 코인 오늘 관련돼서. 올라간 도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도지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탈중앙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거래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왑 거래소 형태 이제 거래소에서 보면 이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네, 매수 매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매수 매도. 매수 매도가 우리가 이 코인을 만약에 살려고 해요. 코스모스라는 코인을 살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아톰인데 여기는 네.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지 그러게요. 모르겠는데 누가 예를 먼저 들어 산다 하면. 네, 산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45,290원인데 내가 이거를 46,000원에 팔고 싶어. 근데 이거를 사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못 팔잖아요. 걸어놓기만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가격이 움직이면은 바로 위토가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 팔려요. 근데 거래소 이런 큰 거래소에서는 이 뭐라고 하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물량을 대줍니다. 매수해도 매도해도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거래소에서 물량을 갖고 있다가 대신 물량이 대줘요. 물량이 약간 ETF 상품 같은 건데 그런 논리인데 대준단 말이에요, 보수로. 근데 이제 스왑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상장. 비상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등록만 해놓으면 코인들끼리 거래가 가능한 거래가 내가 이 코인을 얼만큼 있고 이 코인을 얼만큼 있고 이 코인과 이 코인을 스왑하겠다. 스왑 거래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니스왑이든 뭐든 있는데 그런 스왑 거래소 형태의 코인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이런 코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이런저런 규제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하락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 최근 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트코인 이때 상황 보면은 처참하죠. 근데 괜찮죠.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도 이제 이 코인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락장에 강한 코인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락장에도 크게 밀리지 않고 제자리만 유지하는 코인이라든가 사실 뭐 아까 보여드렸던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 아무 비트코인에 영향을 안 받는 코인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권으로 올라가면서 다양한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고 이건 사실 이제는 여기서도 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제도권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규제가 많아서 당당하게 이야기는 못하고요. 이제는 사실 나스닥처럼 나스닥도 아까 말씀드렸지 나스닥 선물이 있듯이 이제는 하나의 그런 상품이 있는 하나의 지수로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하나의 지수예요. 코인들의 대장은 이더리움이고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지수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도 보면은 증시가 내릴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상한가는 늘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은 보통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 내려요. 근데 코인 시장은 달라요. 지수인 비트코인이 내릴 때 버티거나 강한 모습을 보이는 코인은 보통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 시세를 위로 강하게 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매수 매도할 때 좀 이제 거래량을 도와주는 ETF 개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인가요? 그건 수업 거래소 코스모스가 어떤 코인인지에 대해서 어떤 성향의 코인인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냥 코스모스 이야기고. 그거랑은 상관없고. 코스모스가 현재 지금 하락장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지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을 보인 건 아니지만 최근 또 움직임이 있죠. 최근에 시바이누 우리 도지의 형제라고 조금 애매하고 도지를 잡으려고 나온 작년에 제일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우리나라의 13대 재벌을 만들어 주었던 그 코인. 그런 코인,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 밈코인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재미로 만든 코인이고 물량 몇 쪽에 지구에 모래알 만큼 많습니다. 언제든지 또 찍어서 만들고 또 찍어서 만들 수 있는 코인은 맞는데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어버렸고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비트코인 이 테마들로만 봤을 때 비트코인의 하락의 영향을 제일 덜 받는 코인이 뭐겠느냐 하면은 이런 민코인이 대표적인 예로 하나의 예로 들어줄 수도 있겠고요. 오늘 뭐 도지코인 누가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민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가 계속해서 여기서 내려가는데 강한 모습을 보인다 하면은 아무래도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인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코인은 분명히 있고 여기서 버티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주식이랑은 조금 달라요. 주식은 이제 보통 나쁘게 말하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하락장에 강한 모습을 보인다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보통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왔을 때는 약해지지만 코인은 반대로 하락장에서도 버티는 데는 그만큼 강력한 뭔가가 있는 거고 그 강력한 뭔가가 때문에 매수대가 조금씩 매집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고 이게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개인들의 매수대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빵빵빵 뛰어갖고 여기서 개인들의 매수가 붙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 코인은 하나 예로 든 거예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없어갖고 예를 든 거고 도지도 지금 예를 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길어지더라도 네, 하락장에 이런 버티는 코인들이 코인들을 있다. 보면서 내려올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비트코인의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은 없습니다. 안 받는 코인은 없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런 코인들은 조금 주의 깊게 봐도 괜찮겠다. 당장 매수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럼요. 주의 깊게 좀 보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나라고 보고 버티는데 왜 버틸까 거래량까지 확인을 하면서 좀 이런저런 분석을 해보기에는 이런 코인들이 조금 더 좋겠다. 너무 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떤 거를 좀 찾아보자.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뭐 이런저런 코인들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주식시장이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는 코인 시장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버텨주는 종목들도 있고 오히려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코인들은 독자적으로 잘 갈 수 있는 특징들이 가진 그런 종류들도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코인과 관련돼서 이번에 포브스가 2022년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리고 NFT 관련돼서 예측을 한 10가지 정도를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은가 봐요. 우리 전문가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거를 제가 미리 링크를 받긴 봤거든요. 받았거든요.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이제 말씀하면 저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날 것 그 자체로 약간 OX 문제 정도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시사를 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 동의합니다. 올해일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4파동이 끝나고도 올해 하반기에는 간다면 뭐 10만 달러, 뭐 20만 달러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서 3파동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한 10만 달러, 15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여전히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고. 10%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NFT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NFT가 주식시장에서도 핫했지만 뭐 게이밍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이랑 같이 결합을 하면 코인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NFT는 영향을 안 받나요? 코인 시장은? 코인 시장이 NFT 영향을 많이 받죠. 사실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테마가 형성된 게 바로 NFT 때문이에요. 사실 이더리움 기반의 보통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이죠.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이 NFT들이 주식 시장에서 핫해지기 전부터 코인 시장에서는 훨씬 전부터 핫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왜 NFT가 핫했냐 하면은 뭐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메타버스가 뭐냐? 가상현실. 그쵸. 각각의 가상현실이 있죠. 가상현실이 하나만. 이 현실에도 나라가 벌써 100몇십 개인가 그러는데 가상현실은 몇백 개는 되겠죠. 몇백 개는 되게 그 안에서 이제 각자적인 어떤 필요한 독자적인 특성,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신 같은 존재는 없어야 되겠죠.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공평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이코노미커 항상 돈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가상 세계와 가상 세계를 뭔가는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는 화폐가 있어야 될 거. 쓰이는 독자적인 대체 불가 토큰, 독자적인 화폐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화폐별로 값어치별로 교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뭐가 화폐가 될 수 있냐? 바로 NFT의 이름, 대체 불가 토큰. 대체 불가 토큰이 그 화폐 작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메타버스엔 NFT가 따로 갈래야 따로 갈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NFT는 핫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서 NFT라는 테마가 뜨기 전부터 제가 NFT라는 테마는 봐야 된다라고 강의를 옛날에 했었어요. 옛날에 했었고 그만큼 NFT가 시작이 되었고 NFT는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이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안 그래도 사용자가 많은데 기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코인 중에 이더리움을 쓰는 사람들, 이더리움 기반이 많은데 ERC20이라고 하죠. 이더리움 기반이 많은데 NFT까지 나오니까 이게 트랜잭션이 너무 많아지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수수료가 말도 안 되게 비싸지는 거예요. 저승 수수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플랫폼을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 예를 들면 솔라나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솔라나의 가격이 정말 무섭게 많이 올랐죠. 무섭게 많이 올랐고요. 뭐 그때 한때 핫할 때는 뭐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다, 이더리움을 잡으러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잡고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잡으면 솔라나가 왕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사실 그 NFT 때문에 이 테마가 만들어졌고 그만큼 굉장히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인 시장에 영향 어마어마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불장에도 여전히 NFT는 강할 겁니다. 중심이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이 포브스에서 또 암호화폐와 관련된 예측들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재미있게 곁들여서 들어봤습니다.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해당 코인의 수익률과 가치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